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공채 시즌이 되면 많은 취준생분들이 대기업에 몰리고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취업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취준생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의 정보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다 보니까 출근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지? 이게 이 회사가 맞는 건가? 이런 정보 부족으로 힘든 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취준생들 사이에 취업 전에 꼭 피해야 될 아니면 면접 때 걸러야 할 노답 회사 유형 4가지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현 씨는 좀 노답 회사 좀 감이 오십니까? 저는 요새 조금 논란이 많이 돼서 그런가 좀 갑질하는 회사 이런 건 좀 그쵸.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무조건 생각이 피해야 드는데요. 되죠. 네.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첫 번째로는 아마 다 들으시면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구직 사이트에 채용 정보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 그만큼 이직이 많아서 일이 강도가 네. 어렵고 그만큼 뭔가 괴롭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회사 내에 침대가 있는 경우. 이거는 뭐 회사 안에서 먹고 자고 야근 이런 걸 계속 하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네요. 세 번째는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회사. 이건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면접 때 뭐 직원들의 표정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저는 딱 보고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친분을 빌미로 더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더 많은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바쁜 취준생들이 자소서도 준비해야 하고 면접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회사 보는 안목까지 키워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참 시간 낭비라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각종 기업의 알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낭비 방지, 또 알아서 떠먹여주는 프로그램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요 취준생들에게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든든한 안내자 같은 분입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답 회사 유형 4가지 재밌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용 정보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는 퇴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급성장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커져서. 예, 그 침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도 이해가 돼요. 네. 제가 CJ에 있었을 때 그룹 차원에서 회사 건물에다가 찜질방을 만들려고 했어요. 예, 우리 복지 차원에서 그죠? 근데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먹고 사고 찜질까지 하고 있으라는 얘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표정이 좋지 않은 회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그 회사를 가고 싶으면 1층에 가서 그 회사 본사 1층에 가서 한번 사람들 오며 가며 봐라 표정이 어떤가 봐라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네. 제가 면접할 때도 면접관 교육시킬 때 꼭 얘기를 해요. 당신들 면접관들 당신이 면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라. 지원자들도 당신들을 보고 회사를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꼭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 보는 거, 침대 있는 거 이거는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가족 네 같은 번째 회사. 가족 같은 회사요. 네. 이거는 뭐 진짜 가족 같은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굉장히 극소수죠. 예, 가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고 하면 가족처럼 같이 살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즘에 인적상이라 면접이 좀 한창 진행 중인데 제자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합격자들, 불합격자들 모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봄은 아직 멀었다. 예, 봄은 아직 멀었다. 합격자들도 아직 최종 면접 많이 남았으니까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봄꽃이 아름답게 보이려면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봄이 좀 더 따뜻하다, 꽃이 아름답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겪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힘을 내서 공채 시즌 마감될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취준생분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게 하려고 태성 쌤이 기업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의 기업은 굉장히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27년 동안에 일요일 동안 매장을 다 휴무를 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회사고요. 네. 사업 방향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의식주 휴미락. 의식주 휴미락? 예. 휴미락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죠? 쉬고 먹고 뭔가 즐기고 하는 네네. 그런 쪽의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곳이고요. 계열사가 한 25개 정도 되는 회사고요. 네. 브랜드명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아실 것 같아요. 패션 쪽에서는 미소, 후아유, 뉴발란스, 그리고 네. 유통 쪽에서는 유코아 아울렛, NC 백화점, 그리고 외식 쪽에서는 요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애슐리, 자연별곡, 그리고 레저 쪽에서는 켄싱턴 호텔, 그리고 베어스타운. 여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여기는 일랜드라고도 불립니다. 예, 어딘지 아셨죠? 네. 다 나왔네요. 예,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해서 일랜드라고 별명이 붙여주긴 했는데요. 네. 억울하다고는 합니다. 본인들은. 근데 이제 이 이랜드 그룹의 전체 공채는 아니고요. 이 안에서 ESI라는 글로벌 그 이랜드 그룹의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어떤 핵심 인재, 그러니까 전략 컨설팅 쪽의 핵심 인재를 뽑는 그런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요 공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이랜드 ESI 그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해요. 여기가 TO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뽑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정하고 상대 평가를 몇 명까지 뽑아야지, 몇 등까지 잘라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을 시켜보고 그리고 적당하다, 이 친구 쓸만하다라고 하면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요. 써봤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 확 줄여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채용 규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 거를 대비해서 유출을 해보면 약 50명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땡땡명 정도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합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랜드 그룹 글로벌 ESI 인턴의 채용 접수 기간은 5월 14일에 마감인데요. 모집 부문은 전략기획과 컨설팅이며 패션, 유통, 외식, 호텔 레저, 건설 등 6가지 산업 분야로 나눠져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직무 적성 검사, 1차 면접을 거쳐서 ESI 인턴십과 최종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제2ESI인 교육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5월 14일까지면 아직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원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번 상반기의 채용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모집 분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랜드 그룹의 채용이라기보다는 이랜드 그룹의 ESI라는 것. 그러니까 네. 이랜드 그룹 채용을 준비하는 친구하고 ESI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ESI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내 컨설팅 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장기 과제를 세분화하고 하는 일은 세분화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자료 분석하고 그리고 신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내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랜드 그룹 서비스 직군이나 이런 쪽하고 접근을 달리해서 굉장히 비즈니스와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어떤 자소서를 어떻게 잘 쓸까 이런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산업과 시장과 비즈니스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직군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인턴십이긴 한데 채용 전제형 인턴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체험을 위한 인턴십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장기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인턴십을 하는 거고요. 지원서도 내용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지원서에 보면 다른 기업에서 크게 강조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취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독서를 1년에 몇 권이나 하느냐 이런 것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질문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대신 이제 약술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또 하나는 SNS 계정을 또 넣도록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칫 자기 검열을 하게끔 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난도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마지막 특징은 면접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그 자소서가 항목이 많고 굉장히 약수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자소서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자소서는 면접에서 질문을 하기 위한 소스로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면접 중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이 채용 전제형 인턴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작년 기준으로 이 전환율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전환율이 그 매니언마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다 괜찮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뽑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적게 뽑는데요. 지난 전환율을 보면 적어도 50% 이상이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70% 정도가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50명 정도가 채용 규모일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예. 그럼 50명 중에 뭐 최소 25명 이상은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계열사를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그 이랜드 그룹의 ESI는 좀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예, 많이 지원을 하죠. 취준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였죠. 근데 요즘엔 좀 주춤합니다. 아닌가요? 예. 일랜드이기 때문인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업 개발 이런 쪽에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선호도는 10위권을 유지했었는데 요즘에 좀 주춤한 편이고요. 네. 실제 대졸 공채 경쟁률이 150대 1에서 200대 1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고요. 왜냐하면은 익숙하잖아요. 그쵸. 생활 밀착형 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숙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지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입사해서 고객이 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공급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질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공급자, 직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그 학생들 보면 퇴사하고 기존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저한테 와서 다시 취업을 하려는 학생 중에 가장 많은 쪽이 이랜드 그룹 쪽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회장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 박성경 부회장님 계시거든요. 네. 회장님, 그 박성수 회장님의 그 같은 가족인데 박성경 부회장님은 헌트나 브렌타노 이거 브랜드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브랜드긴 한데 아니, 일부러 처음 모르는 들어보네. 척하는 것 같은데. 저희 모르겠어요. 예, 이분이 굉장히 워커홀릭이에요. 아. 예, 이분 사진을 보면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멋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것 꾸미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다. 아,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정말요? 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예, 아. 일을 시작했었고요. 이분은 20년 동안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숨막히네요.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좀 그런 피해야 분이- 될 회사가 아닌가. 그런 분이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분위기를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겠지만 위에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런 분위기라면 어느 정도 영향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아.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면은 지원할 때도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최근에 인기가 주춤했어도 아직까지는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인기가 많다 보면 사실 카더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카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랜드 그룹 ESI 채용이 전략 기획이다 보니까 뭐 경영 기획이나 특정 학과를 더 선호한다, 우대한다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럴 것 같죠. 예,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뽑힌 사람들의 통계를 뽑아보면 데이터를 뽑아보면 10개에서 28개, 매년 좀 달라지는데 10개에서 28개의 전공자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과만 유리하다, 우대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단 좀 유리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 직무 자체가 경영을 기획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유리한 건 아니고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 나갈 수 있을까,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친구라면, 그리고 경험을 했던 친구라면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뽑힐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제외한 27개 학과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네, 꼭 경영학과라고 반드시 우대를 받는 건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카더라를 살펴보면 스펙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학점이나 어학 성적 이런 게 실제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나요? 학점, 어학 성적,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또 전화를 걸었죠. 예, 네, 전화를 휴민트를 걸어서 또. 휴민트를 총동원했죠. 근데 마침 전화했던 친구가 이 ESI 쪽에 프로젝트를 했던 팀장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일단은 대답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봐. 그래도 학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뽑지 않아? 라고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실제 학벌과 실제 업무 성과와 크게 연관이 없다는 걸 몇 년간에 걸쳐서 알아내서 이제는 전혀 영어, 학점, 학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뽑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관심을 끌만한 경험을 가졌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뽑히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카더라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이랜드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설립한 회사이다 보니까 뭐 기독교인 위주로 선발한다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채용이 불리하다 이런 것도 예. 있었고 실제로 입사를 했을 때 어떤 기독교적인 예. 문화가 강한 편인지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는 강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그 회사의 문화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색채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만 뽑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 뽑힌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 40% 정도 그리고 비기독교인은 한 60%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가려서 뽑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제 물어봤더니만 팀장이 얘기하는 게 회사의 가치관과 문화 이런 문화들을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이탈을 많이 하긴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년 연말 승진 발표할 때 사목 그 사내 목사가 갑자기 이제 설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조찬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 아.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여기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걸 참여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열린 마음으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나도 수용할 수 있겠다. 우리 학교 중에도 그 기독교 학교들 있잖아요. 네네. 셰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거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라고 나 학교 안 다닐래. 이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화는 가지고 있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배제한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독교 관련해서 카더라가 들은 게 있어서 좀 궁금한 예. 게 있는데요. 예. 사실 연봉에서 세금을 떼야 실수령액이 예.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약간 일괄적으로 좀 11조를 부여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인가요?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은 건들면 안 되죠. 예, 건들면 안 되죠. 예, 그게 뭐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네. 카더라네. 네, 네 번째 그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가 또 저희가 이제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업무 강도가 좀 살인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yes and no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많기도 하고 예, 아니기도 하다. 예.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느 애매하네요. 정도 예,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행간을 읽어보면 의미는 여전히 바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워라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제가 어제 통화한 시간이 8시 반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지친 목소리로 아.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회사였나요? 예. 아, 회의 8시 반에. 중간에 저보고 톡을 아. 날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잠깐 회의를 빠져나오고 싶대요. 전화 아이고. 받는 척하면서 네. 예, 전화를 해주면 제가 빠져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을 거고요. 특히나 이랜드 그룹 전체가 아니라 이 ESI 부분은 더 많을 거예요. 아. 더 예,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쵸. 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실제 회사 이 ESI는요, 실제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무, 그 채용은요, 실제 내부에서 핵심 인재를 키우는 리더를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뽑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도 조금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얻을 게 이렇게 많거든요.
실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제 내가 제안한 것이 실제 상품화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나중에 비전도 훨씬 더 잘 클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빠야지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업무 강도는 조금 있는 편이다. 이 부분은 각오를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이제 지원하면서 합격 전략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서류 지원할 때 다음 단계로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여기는 이제 서류 필터링은 일단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미는 자소서 그리고 서류에서 많이 탈락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소서 작성 자체 이거를 가지고 점수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에서 잘 내가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던져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회사 전체가 그 기본적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꿈이 명확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주관이 명확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쓸 때도요. 그런 걸 머릿속에다 넣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꿈이 명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 직무인 경우에는 ESI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 관리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팀 리더로서 내가 활동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할지 명확하게 아는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거는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알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자소서, 지원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인적성 시험이 있잖아요. 이랜드의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치러지나요? 예, 직무 적성 검사하고 인성 검사로 나눠서 되는데요.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절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가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들이 대부분 상대 평가로 이렇게 일정 비율로 잘라내는데 네. 여기는 절대 평가고요. 기본적으로 전 과목에서 70% 이상을 맞으면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어와 수리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적합도와 인재상과 얼만큼 적합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도전적인 사람 그리고 변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성향 검사도 하기도 합니다. 성향 검사에서 프로세스적 또는 액션, people, 아이디어형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구분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떤 형태가 많이 뽑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네. 팀을 구성을 할 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같이 엮어 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많이 뽑히느냐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적성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성 검사는 제발 공부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냥 솔직하게 답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자, 이랜드 인적성 검사는 한 70% 정도 합격할 정도 수준의 난이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합격 인원, 서류는 대부분 통과시켜 주는데 인적성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합격시키는 편인가요? 이게 그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해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몇 % 정도 합격된다 이런 거 수치가 나온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에요. 문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요. 타 기업에 비해서, 타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인적성을 통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인적성을 통과하고 나면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아까 면접 비중이 꽤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면접 기준도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면접은요.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2차 면접은 인턴 후에 진행될 거고요.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면접하고 페르미 추정의 면접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일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의 특이한 사항들 이런 것을 질문을 하게 되고요. 페르미 추정 면접은
우리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네. 뭐 일반 면접은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미끼를 잘 던져서 그 부분을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페르미 추정 면접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또 왜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왜 하느냐 하면요. 일단 그 일반 면접에서는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평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페르미 추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는 가설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수치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르미 추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금 오늘 점심에 서울 시내 인구 중에서 짜장면을 먹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서울 시내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 뭐 서울 시내 식당이 몇 개겠느냐, 조리퐁 한 봉지 안에 그 알이 몇 개나 있겠느냐, 전국에 전봇대가 몇 개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예요. 네. 이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문제 내는 사람도 정답을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을 누가 정확하게 맞추느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요. 평가목이 가설, 사고, 논리적 추론, 수치 검증 역량이라 그랬잖아요. 이 내가 답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까지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식당이 몇 개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접근 방법을 일단 내가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것을 정의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의 계산 그 논리 근거를 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인구가 몇 명인데 거기 식당이 몇 개가 있어요. 서울 시내 전체 인구로 치면 곱하기 몇을 해서 몇백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밀집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보정을 몇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완전히 터무니없이 틀려도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평가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1차 면접, 이 페르미 추정 면접까지 더해서 이 1차 면접에 합격하게 되면 인턴십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인턴십 기간 동안 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실제 그 프로젝트를 줘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기업에서 주는 인턴들에게만 주는 어떤 파일럿성의 프로젝트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줍니다. 실제 업무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주고 이 친구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보고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 이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대충 감이 잡힌대요. 이 친구 쓸만하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켜놓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중간에 영어 면접 정도는 간단하게 1대1로 합니다. 그런데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를 잘할 경우에는 가산점은 있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탈락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ESA 인턴십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2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보통 한 달은 한국에서 또 나머지 한 달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진행하는 동안에 중도 이탈자들도 생겨요. 네. 네. 이 친구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면 첫 번째는 그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자진 이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해보면 알거든요. 이건 나의 일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진 이탈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다한 업무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 일도 좋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 해서 이탈하는 친구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 문화 자체가 나는 굳이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진 회사 문화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탈락을 하는 거죠. 네. 이 2달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 최종 면접이 있는데 최종 면접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떤가요? 이거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턴 기간 중간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충 윤곽이 잡힌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얘 합격, 얘 불합격 이게 잡히는데 간당간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애매한 친구들. 애매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그런 면접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면접에서는 크게 디테일한 질문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직업관이라든가 가치관,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하여튼
그 단점을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실제. 단점을요? 예. 본인 생각하기에 본인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다고 해서 굳이 이 사람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그 단점을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친구들을 원하는데 난 분석적이지 못합니다. 논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단점 물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평가목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얘기만 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점을 말하는 것도 전략이 조금 필요했는데 태성쌤께서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위해서 미끼를 고루고루 잘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는데 이번에서 면접 비중이 높은 만큼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부터 잘 이 밑밥을 까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소서에도 이랜드만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자소서는 그 항목이 너무 많아요. 9개예요. 9개. 네. 네. 개나 돼요? 9개예요. 그리고 약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항 질문들도 다른 데서 질문하는 거와는 좀 달라요. 독특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9개면 저희가 좀 살펴볼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묻고 빠르게 듣는 식으로 한번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1번 항목은 인생의 비전 또는 목표 3가지를 우선순위로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문항 어떻게 써야 되죠? 예, 이게 각각 120바이트인데요. 60자 정도밖에 못 써요. 정말 그렇기 딱 때문에 그냥 역수로 끝나겠네요. 그렇죠. 간략하게 쓰셔야 되고요. 네.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얘기할 거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무엇을 얘기할 거냐, 이거는 인생관과 직업관이 연결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간명하게, 주절주절이 아니라 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비전, 목표를 얘기하라고 하면 자꾸 향후 포부 생각하면서 나 들어와서 뭐 배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뭐 교육기관도 아니고 배울 게 있으면 밖에서 배우고 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겠다라는 얘기는 가능한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2번 항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이나 기질을 3가지로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예, 3가지 써야 되는데 제가 아예 지정을 해드릴게요. 시간도 네네네. 없고 네. 여러분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네. 3개 중에 하나는 리더십과 팀워크 관련된 거 하나 꼭 넣으세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강한 목표,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내가 도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써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역량 중에서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첫 번째와 두 번째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 이 2개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확실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지 태성쌤이 정답을 거의 다 말씀해주고 계신데 3번 항목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3가지 사건을 서술을 하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례 드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큰 사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네.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나의 생활 자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사례라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 변화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 이 변화가 나는 정직해졌고 주도적이어야 되고 비즈니스 마인드, 혁신, 자기개발, 미래지향적 요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4번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 한두 가지를 소개해라. 뭐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해봐라 이건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자랑하라고 하면 결과가 굉장히 매우 성공적이었던 거 이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부담을 느끼는데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리더십, 도전, 열정, 경영자 마인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예, 요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더십, 도전, 열정, 경영자 마인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미끼 이것을 선택해서 얘기를 풀어나가 주십시오. 네. 5번 항목 상당히 독특한데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3권을 중요한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어요. 이 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왜 선택을 했는지 추천하는 이유를 내가 10분 이상을 이른바 썰을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책을 선택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나중에 면접을 대비해서 그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문구 2-3개 정도는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선 네. 면접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6번 문항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원자가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와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도 제가 키워드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키워드만 전해드릴게요. 네.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 하나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관심 분야가 드러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세 번째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요 세 가지를 밸런스를 맞춰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7번은 자신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의 의미를 써주십시오라는 질문인데 좀 뜬구름 잡는 문항인 것 같거든요. 이건 왜 물어보는 거죠? 예, 이것도 시너지만 전해드릴게요.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네. 시너지. 예, 시너지입니다.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은 별개가 아닙니다. 나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8번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원 동기는 이 세 가지가 꼭 갖춰져야 돼요. 왜 이 회사 지원했는데,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데, 왜 내가 뽑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왜 이 회사, 왜 이 직무는요, 공부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뜬구름 잡기 하는 얘기를 쓰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사이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트 꼭 보십시오. 여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정말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 나냐는 내가 뭐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풀어나가 주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 항목입니다. 위에서 표현되지 못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마무리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예, 1번, 8번에서 내가 답을 했는데 내가 평가를 받고자 하는 항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뽑아서 그거와 관련된 경험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글로벌 ESI 채용 합격 전략을 살펴봤는데 태성쌤의 재밌는 신의 한 수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나는 심사숙고형 장사꾼임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장사꾼. 예, 네. 여기서 자주 쓰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머리라는 표현을 이 직원들이 많이 쓰거든요. 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좋다. 그리고 경영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얘기. 여기 굉장히 자주 쓰는 이 팀장이 가장 자주 쓰는 키워드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이것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장사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국내보다 세계에서 더 주목받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소식, 또 합격 전략까지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성행 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벌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춘천시 동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무기계약직 행정조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전기공학, 전기계열 전공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학과 내 행정 업무 지원과 학과 실험 실습 장비 유지 업무 지원이고 월급 217만 5천 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국폴리텍대학은 춘천, 원주, 강릉 캠퍼스별로 행정조교를 채용 중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대학 소정 양식으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조교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직무는 산학협력, 신규 사업 추진, 소속기관 지원 업무, 일반 행정사무 업무이며 월급 17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대학 소정 양식으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인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2부를 도와줄 요정이죠.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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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옥경 쌤 지난 그 공채 시즌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요새는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올 때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다들 들었습니다. 네. 좀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채 막바지라서 저희가 어. 하는 역할들보다는 실제 취준생들의 역할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확실히 네. 표정이 조금 달라지신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는 오늘 나오고 내일은 또 안 나온다고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 내일요.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판문점 쪽에 가서 날씨를 전해드릴 것 와, 같습니다. 실제 거기까지 가서. 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또 정말 역사적인 날짜에 또 역사적인 시간에 또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또 네. 날씨를 하게 되니까 저도 꼭 챙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스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제약회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제약회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원료의약품 제조 선도기업 경보제약입니다. 네, 경보제약이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보제약은 다들 알고 계신 종근당의 계열사로서 198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원료 개발을 최고의 목표로 제조 기술의 혁신과 우수한 품질로 국내 최초 세파클러 개발에 성공한 제약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세파클러는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사용하는데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선진화 노력으로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으로부터 무균 주사제 원료 및 포스트 제넥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CGMP 인증을 받은 원료 의약품 제조 선도 기업으로서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이 CGMP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CGMP가 어떤 인증인가요? 네. 미국이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서요. 국내에서는 선진 GMP로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는 FDA 등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서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에 CGMP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의약품으로는 일반제, 세파계 항생제, 항암제, 카파페네겜 항생제 등이 있고요. 완제 의약품으로는 마취 통증, 순환기계, 소화기계, 환생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경보제약은 국내 원료 의약품 업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원료 의약품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보제약, 또 히든 챔피언 그 중에 어떤 챔피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경보제약은 연봉, 기술력, 그리고 우량 매출 챔피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 병주쌤이 소개해준 원익 머티리얼즈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연봉과 우량 매출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됐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경보제약, 연봉과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경보제약의 대주일 초임 연봉은 3,350만 원이고요. 매출액은 1,867억 2,600만 원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127억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사원수 416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연봉도 준수하고 기술력도 이미 인정받은 데다가 우량 매출 챔피언까지 취준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 경보제약의 히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보제약은 1987년에 경보화학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02년에 경보약품, 그리고 2007년에는 지금의 경보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에도 선정이 되고요. 2011년에는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2012년에는 KB 히든스타 500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3년에는 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도 선정이 됩니다. 또 같은 해에 7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고요. 2016년에는 유럽에서 EDQM, 미국의 FDA 인증을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습니다. 수상 이력이 워낙 많아서 좀 생략을 했는데요. 기술력 히든 챔피언으로도 선정된 기업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워낙 많아서 생략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들어도 굉장히 선정도 많이 되고 상을 많이 받아서 채용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채용 분야에 대해서도 한유진 캐스터가 계속해서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경보제약의 이번 채용은요, 신입과 경력사원을 함께 채용하고 있는데요. 채용 기간은 4월 19일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오늘 자정 23시 50분까지 지원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고 또 지원을 희망하시는 취준생분들은 좀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원 방법은 종근당 통합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영업팀에서는 CMO 및 해외 영업을 담당할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서울입니다. 완제 영업 부분에서는 병의원 영업 경력직 채용하고 있고 근무지는 전국이고요. 또 의료기기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고 근무지는 서울입니다. 공정기술연구팀에서는 API 분석 부분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근무지는 아산입니다.
생산관리팀에서는 창고관리 신입직을 뽑고 있고요. 생산팀에서는 원료 의약품 생산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두 부분 모두 근무지는 아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4팀에서는 의약품 생산 신입직으로 근무지는 역시 아산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라 부서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각 부서별로 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과 또 전공, 필수와 우대사항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채용 부분이 많고 또 채용 부분마다 근무지도 다르고 또 필수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이 모두 달라서 꼭 홈페이지나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경보제약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건강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면접은 1차 면접,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은 실무지 면접,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면접은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연구소의 경우에는 1차 면접 시에 필기 전형과 그리고 PT 면접 등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연구소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원 시에 이력서 항목들이 신입과 경력 항목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입과 경력 항목이 다르면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이 오늘 11시 50분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작성하실 때 참고할 만한 좀 좋은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채용이 이제 신입과 경력을 또 함께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항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모두 700자 이내로 작성을 하는 것인데 실제 많은 취준생들이 이력서를 첨삭을 하다 보면은 700자 정도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구체적인 사례 스타 기법에 맞춰서 작성하시면은 하나의 사례 정도 보여주는 게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많은 키워드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목당 하나의 키워드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한유진 캐스터가 연혁을 좀 정리할 때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또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게 복지가 그럼 또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복리 후생은 어떤 편인가요? 네, 경보제약은 201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을 정도로 좋은 복리 후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후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이버와 가정 운영, 우수사원 장기 근속자 대상 연수 지원, 선택적 복리 후생, 인지권 여가용 콘도 지원, 기숙사 제공,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그 외에도 각종 기념일 축하 상품권 지급, 통근버스 운영, 장기 근속자 포상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복리후생이 또 이름만 남아있는 그 복리후생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경보제약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요양원 봉사, 그리고 141 하청 가꾸기 활동 등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경보제약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글을 봤었는데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경보제약을 지원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대학생 시절에 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가셨었는데 그때 경보제약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을 굉장히 잘 보살피고 굉장히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기업이 굉장히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복리후생도 괜찮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채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서류 전형 다음에 인적성 검사가 있었고 면접이 있었고 건강검진, 최종 합격이었는데 인적성 검사가 조금 시험 난이도는 어떤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이제 의학 용어라든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있는 지원자들 채용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네. 난이도 있는 편인 건가요? 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적성을 좀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인적성을 통과하고 나서도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네. 면접에 대한 뭐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면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1차 면접에서 실무직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에서 임원직 면접이다 보니까 직무에서 실제 직무에 대한 역량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내가 그러한 역량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차 면접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지만 또한 2차 임원직 면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면접 팁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경보제약, 뭐 복지나 연봉 이런 것도 괜찮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경보제약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원료 제조의 선두 기업으로서 국내 원료 의약품 업계에서 1위이며 미국의 FDA 그리고 유럽의 EDQM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또한 원료 의약품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약품 원료 제조는 끊임없는 연구와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정밀화학 산업으로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품고 있고 원료 의약품 전문 회사의 일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히든 챔피언스 리그의 마지막 단골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한유진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이 경보제약 어떨 것 같나요? 히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여기서 기업을 좀 소개하면서 좀 기부 같은 거 하는 기업은 많이 봤는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은 좀 처음인 것 같아서 돈도 벌고 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좀 딱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하시나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항상 추천만 해주시는 한유진 캐스터. 오늘은 경보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까지가 서류 지원이니까 빨리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불금입니다. 저희 잡정보센터도 불금으로 또 금요 스페셜 특집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